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주말 되면 뭐 하고 싶죠? 주중에 직장을 다니시거나 일을 하다가 못하는 일을 어떻게 하죠? 주말에 뭐 가족과 취미생활 등등 뭘 해보자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두시잖아요. 근데 토요일만 되면 이상해지죠? 몸이 무거워져요. 그죠? 토요일만 되면 왠지 뭔가 찌푸둥하고 왠지 집에 꼭 있어야만 될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럼 못하자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때, 아, 그렇지. 다음 주에 하면 되지 뭐. 이번 주 토요일만 날이냐. 이렇게 넘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도 있죠? 아니야. 귀찮더라도 나가면 좀 홀가분해질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를 일으켜서 밖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후자의 측면에서 보면 자기를 어떻게 하는 거죠? 누군가가 등 떠밀어서 그 사람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몸을 일으켜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누구를 통제하고 누가 누구를 관리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대해서 스스로 관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보면 사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단점도 있습니다만 어떤 점도 있죠? 장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들 장점을 좀 줄이거나 변화시켜서 장점을 좀 많게 하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 스스로도 그게 공자가 설정했던 문제 방향하고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에게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완벽한 존재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안 좋은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이미 좋은 점은 그걸 극대화시켜서 더 좋게 만들고 자기가 바람직하지 않거나 모자라거나 부족하다고 하는 측면은 더 채워서 더 좋은 측면으로 바꾸어 가려고 하는 게 여러분이 방향을 잡는 방식인 거 마찬가지로 공자에게서도 이 소인이라고 하는 측면을 어떻게 하면 내가 군자의 측면으로 더 바꾸어 갈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군자라고 하는 거는 두 번째 의미가 생긴다는 거죠. 처음에는 군주와 같은 뜻으로 다른 사람을 소인해서 군자 상태로 이끌어가는 사람을 가르쳤고,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가 군자인 사람으로 더 만들기 위해서 소인 성향을 바꾸어서 군자로 이끌어가는, 자기 스스로가 군자인 측면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군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어려운 처지에 당하는 게 맞느냐? 군자 불우불구, 걱정하지도 않고 두려움도 없다. 그래서 여기 강조하는 게 내성불구라는 뜻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그 경계선상에서 어느 쪽으로 내가 끌고 가느냐라는 거죠. 그래 보면 여러분들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나는 그럼 군자에 해당될까? 이런 의문이 다시 한 번쯤 들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군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에 대해서 나라는 사람이 군자가 될 수 없다. 또는 나라는 사람이 군자와 상관이 없다. 생각하면 어떤 결론이 떨어지죠? 논어를 읽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나라는 사람이 논어에서 말하듯이 군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잖아요. 논어를 읽을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걸 보면 논어에서 이 군자와 소인이라고 하는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은 왼쪽에는 보면 이 가로 방향으로 선이 그어져 있고 오른쪽에는 보면 세로 방향으로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논어에서 나오는 군자는 이 군자와 색깔인 하얀색으로만 채워져 있는 그런 군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월급 탔어요. 또 보너스도 탔어요. 또는 누구로부터 칭찬도 들었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죠? 누군가에게 못해주고 싶고 누군가를 괴롭히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뭔가 만나는 사람마다 뽀뽀라도 해주고 싶고 뭔가 내 것을 나누어 주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있던 가운데를 나누는 선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소인 쪽으로 쭉 밑으로 내려가서 군자의 하얀 색깔이 넓어지는 거죠. 여러분 누구한테 속임수를 당하고 그잖아요. 안 좋은 일을 당하고 또는 불행한 일을 당하고 점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극단적으로는 그잖아요. 뭔가 훔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해코지를 한다는 생각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 선이 바뀌기는 어떻게 바뀐다는 거죠? 선이 검은색 부분이 위로 올라가 가지고 소인의 색깔 부분이 늘어난다는 거죠.
공자가 말하는 논어에서 군자와 소인이라는 것은 검은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소인만 가득 찬 사람도 드물고 없고 하얀색으로 군자만 된 사람도 드물거나 없다는 거죠. 사람이라고 하는 그 경계선상에서 어느 쪽으로 내가 끌고 가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도 모든 사람이 내가 군자 쪽으로 하얀색의 면적을 넓히느냐 소인 분야의 검은 색깔의 면적을 넓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군자가 되는 길이라는 거죠. 내가 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라는 거죠. 그런데 군자라고 하는 존재는 서두의 타이틀에도 뽑았듯이 불우불구라고 그래서 두려움도 없고 걱정거리도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제가 가운데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도 나는 군자일까요? 그래서 나도 군자가 여러분도 저도 군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갑자기 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나는 그럼 또 군자가 될 수 없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시겠죠. 그죠? 여기 보면 사마오라는 제자가 공자에게 문군자, 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대답하기를 군자 불우불구 걱정하지도 않고 두려움도 없다 말하니까 이 사마오라는 제자가 금방 그러면 불우불구하면 군자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자의 말을 바로 맞받아친 것이죠. 그죠? 이렇게 할 때 공자가 다시 대답을 합니다. 내성불구 부하위하구 이렇게 할 때 군자의 영역이 큰지 불우불구의 영역이 큰지 어느 게 더 포함관계가 있냐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사마오는 군자 불우불구라는 말을 듣고서 불우불구하기만 하면 군자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공자가 말하는 것은 군자라고 하는 것은 불우불구 플러스 다른 어떤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강조하는 게 내성불구라는 뜻입니다. 내성불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해를 받으면 어떻게 하죠? 처음에 적극적으로 항의도 합니다만 내가 왜 이런 오해를 받고 있지? 나한테 오해를 받을 만한 점이 있을까? 저 사람이 단순히 오해만 한 것일까? 아니면 내가 오해를 살 만한 짓을 한 것일까? 생각을 해보잖아요. 어떻게 하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의 법정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장면에서 이렇게 말했고 저 때는 저렇게 말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렇게 따져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자기 스스로 뭔가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내가 과연 문제가 있는 것인지 잘못을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따져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불구라고 하는 것은 내성 뒤의 결과입니다. 한 번을 생각해도 두 번을 생각해도 세 번을 생각해도 결과가 어떻다는 거죠? 내가 잘못을 짓거나 문제를 살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죠. 그러니까 불우불구한다는 거죠. 불우불구하면 군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성불구를 자기 스스로가 했던 것을 필름을 거꾸로 돌려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많은 경우의 수를 다 따져봐도 객관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스스로 떳떳하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공자가 말하는 불우불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떳떳하다라고 하는 걸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적도 그림은 공자가 초나라로 초대받아서 가는 길입니다. 공자가 초나라로 초대받아서 가는 길에 두 나라를 꼭 통과를 해야 됩니다. 진나라와 채나라는 나라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나라와 초나라 입장에서 볼 때 공자가 초나라에 가서 간직을 받아서 임용이 되면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초나라가 공자를 임용을 해서 정치가 잘 되면 초나라에는 좋은 일인데 그게 이웃하고 있는 진나라와 채나라한테는 안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진나라와 채나라의 군주라고 한다면 공자가 초나라로 가도록 내버려둬야 될까요? 아니면 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까요? 진나라 측면에서 이 공자 일행이 초나라를 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포위를 했어요. 공자와 제자가 초나라 가는 길목에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습니다. 지금 몽둥이를 들고 서 있는 장면, 칼을 들고 서 있는 장면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운데 지금 공자와
그 제자들이 이렇게 앉아있고 쭈그려 앉아있습니다. 얼굴도 보면 핏기도 없고 파리하게 생겼습니다. 물도 공급 안 해주고요. 밥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제목이 뭡니까? 재진절양이라고. 절자는 끊어지다는 거고 양자는 양식이지 않습니까? 양식이 끊어졌습니다. 먹을 것 안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간단합니다. 죽지요. 지금 쫄쫄 굶어서 배 안에서 꼴꼴꼴 하는 소리가 지금 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논문을 보면 자로라는 친구가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당신이 군자라고 하는데 남을 뚜렷하게 해치려고 하는 짓도 아닌데 왜 이런 공궁을 당하느냐. 군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어려운 처지에 당하는 게 맞느냐. 라고 아주 화를 내서 공자에게 따질 듯이 두고 그리고 지금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뭔가라도 그의 지금 이 상을 벗어나기 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항의를 하는 논의 구절이 나옵니다. 결국 뒤에는 이 공자는 초나라 소왕이 군사를 보내서 이제 포위를 풀고 재진전량이라고 하는 위험한 상에서 벗어나게 되는데요. 이 상에 있어서도 공자는 태연하게 검을 뜯으면서 자로가 걱정하는 것을 전혀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자기가 잘못을 초래해서 그것이 안 좋은 쪽에 일어날 일이 자기가 책임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두려워하거나 겁을 낼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겁을 내야 되겠지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평소와 하던 것과 똑같이 태연한 자세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말하잖아요. 오해를 받아서 친한 친구한테 물어보면 이게 누가 나를 오해를 해서 걱정이야. 그러면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있다가 너 스스로에게 떳떳하냐 물어보잖아요. 떳떳하다고 대답하면 너 스스로가 떳떳한데 뭐가 걱정할 게 있냐라고 다시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호불구하다는 거예요. 군자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가 떳떳하지 않으면 자기가 누가 뭐라고 하기 이전에 자기 스스로, 즉 법정으로, 사회적인 법정으로 끌려가서 너가 유죄냐 무죄냐를 검찰과 변호사가 설전을 벌이기 이전에 자기 스스로가 판단을 내려봤을 때, 자기 스스로 법정에서 자기 스스로가 결정을 내려봤을 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떳떳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욕 주위에 있던 사람이 자기 보고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위축되거나 떨리거나 두렵거나 겁을 내지가 않는다는 거죠.